밤에 누우면 생각이 몰려옵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일 병원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식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건강보험료가 또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나씩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입니다. 아직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 있게 되면, 멍하니 앉아 있게 되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불안합니다. 왜 이럴까?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나이가 들어서 더 걱정이 많아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이야. 내가 너무 약해.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걱정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나이에 걱정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걱정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 건강, 배우자 건강, 부모님 건강,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노후 자금, 집, 의료비, 생활비, 걱정거리가 10배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래가 보입니다. 명확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기회도 줄어들었고 회복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현실적입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걱정을 없애는 방법.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을 없앤다는 건 생각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이지만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걱정은 언제 커질까요? 밤입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멍하니 있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 뇌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면 뇌는 걱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괜찮은 건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뇌의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으면 자동으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움직이니까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우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뇌는 걱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 걱정인데 밤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박영수 씨는 58세, 은퇴한 지 1년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은 잘 살고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지? 의료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연금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밤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요. 이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박영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나 불면증인가? 의사가 물었습니다. 낮에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있어요. 운동은 하세요? 아니요. 사람은 만나세요? 별로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낮에 활동을 안 하시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만 하시는 거고요. 박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생활 리듬이 문제였구나. 이순자 씨는 62세 주부입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 오전이 끝납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러면 오후가 끝납니다.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듭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순자 씨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멍하니 있을 때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을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해졌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걱정이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남습니다. 남는 시간에 뇌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은 걱정을 낳습니다. 하나 걱정하면 그게 다른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원비를 못 내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자식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생활 리듬을 잡으면 걱정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박영수 씨는 생활 리듬을 바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습니다. 9시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봤습니다. 12시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바빴습니다. 밤에 누우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요가를 하고, 오전에 친구를 만나고, 오후에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에 가족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 리듬을 잡으려면 하루 일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일과를 지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럼 생활 리듬이 잡힙니다. 그리고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빈 시간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걱정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걱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과 구체적인 대비. 막연한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걱정만 합니다. 구체적인 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세우자.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자. 자식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연락하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막연한 걱정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이 반복됩니다. 구체적인 대비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줄어듭니다. 생각만 하는 걱정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원비를 못 내면? 집을 팔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50대 이상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암에 걸리면, 만약 치매에 걸리면, 만약 돈이 다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세상이 변하면 어떡하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으면 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돈, 건강, 자식, 노후, 관계. 모든 걱정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압도당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느낍니다. 김정수 씨는 64세, 은퇴 후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 걱정,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지? 의료비가 많이 들면? 물가가 오르면? 계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출을 줄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수입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뭔가 해봐. 김정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썼습니다. 한 달 지출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이 정도만 쓰자. 그리고 그 예산을 지켰습니다. 작은 수입원도 찾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걱정이 구체적인 대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출을 관리하고 있어. 수입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걱정은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비로 바꾸면 관리 대상이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막연한 돈 걱정,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구체적인 돈 대비 가계부 쓰기, 예산 세우기, 지출 줄이기, 수입원 찾기.
막연한 건강 걱정 아프면 어떡하지? 구체적인 건강 대비 정기 검진 받기, 운동 시작하기, 식습관 개선하기. 막연한 자식 걱정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구체적인 자식 대비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필요할 때 도와주기. 이렇게 바꾸면 걱정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대비를 하려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걱정이 떠오르면 메모하세요. 돈 걱정 지출 확인 필요. 건강 걱정 검진 예약하기. 메모하면 머릿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분류하세요. 통제 가능한 걱정 내가 할 수 있는 것. 통제 불가능한 걱정 내가 할 수 없는 것. 통제 가능한 걱정만 대비하세요. 통제 불가능한 걱정은 놓아주세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걱정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 걱정은 해결됐나? 이 걱정은 대비했나? 점검하면 걱정이 관리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더 고통받는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하면 걱정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남의 말 한마디가 크게 느껴집니다. 뉴스 하나가 큰 걱정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말을 들어도 금방 잊었습니다. 나쁜 뉴스를 봐도 뭐 어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 들은 말이 며칠 가고, 한 번 본 뉴스가 몇 주 가고, 한 번 한 비교가 몇 달 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즘 경제 안 좋다면서? 큰일 나겠어. 나이 들면 다 아파. 조심해야 해. 자식들 요즘 힘들다는데 걱정 안 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만나고 나면 걱정이 늘어납니다. 뉴스는 나쁜 소식만 전합니다. 경제 위기, 범죄, 사고, 질병. 계속 보면 세상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SNS, 동창 모임, 친척 모임. 이런 곳에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저 사람 자식은 성공했는데 우리 애는.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걱정이 늘어납니다. 박순자 씨는 60세,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친구 한 명이 문제였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면 항상 불안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물가 올라서 큰일이야. 우리 나이에 아프면 끝이야. 자식들 취직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박순자 씨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맞아, 물가 올랐어. 어떡하지? 나도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애도 힘들어하는데.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거리를 두자. 만남 빈도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는데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매주 만났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으로, 불안한 주제가 나오면 다른 주제로 바꾸세요. 그건 그렇고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 2시간 만났다면 1시간으로. 부담 없이 짧게 만나세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지 마세요. 하루 30분만 보세요. 그것도 아침에만 보세요. 밤에 보면 잠을 못 잡니다. SNS를 하루 종일 보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에만 보세요.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바로 끄세요. 환경을 바꾸면 마음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걱정을 키우는 환경에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매일 불안한 말을 듣고 매일 나쁜 뉴스를 보고 매일 비교하면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꾸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불안한 말을 덜 듣고 나쁜 뉴스를 덜 보고 비교를 덜 하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생활 리듬을 다시 잡기. 둘째,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대비로 바꾸기. 셋째, 걱정을 키우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걱정을 없앤다는 건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내 삶에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생활 리듬을 잡으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구체적인 대비를 하면 걱정이 관리 대상이 됩니다. 환경을 바꾸면 걱정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걱정이 커지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걱정이 커지기 전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걱정이 자라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이 나이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인생은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은 평생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있어도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 리듬, 구체적인 대비, 환경 관리. 이 3가지 구조를 만들면 걱정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늦었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뒀습니다. 자식도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걱정에 쓸 건가요? 아니면 구조를 만드는 데 쓸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종이에 내일 할 일을 써보세요. 아침에 뭘 하고, 오후에 뭘 하고, 저녁에 뭘 할지. 간단하게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세요. 두 번째, 걱정이 떠오르면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걱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행동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놓아주세요. 세 번째, 뉴스 보는 시간을 줄이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거나 SNS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딱 하나만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를 만드세요. 생활 리듬을 잡고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을 관리하세요. 그럼 걱정은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걱정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